오늘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또 막 붙었던데, 개인 파산 회생 뭐 이런 거. 다시 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 개별 집행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집행법에서 배운 거를 개별 집행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채권자만 채권자가 자기 채권에 확정 판결 등을 갖고 이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포괄 집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괄 집행. 이게 파산 절차에 따른 집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집행은 X가 Y라는 채무자한테 변제를 받지 못해서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Y의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 강제 집행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주의, 평등주의, 그 자료에 보면 그런 주의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먼저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독점적으로 자기 거를 확보한다면 그게 우선주의예요. 근데 우리 집행법은 우선주의를 채택한 게 아니고 평등주의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는 기간을 주고 그 종기까지 마치는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중에 n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명이 등장하니까 이제 배당행위소에서 가짜 같은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딱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선주의가 어떤 심정적으로 우선주의가 우리한테 더 다가올 수는 있어요. 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 먼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쫓아와서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의가 더 심정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연역적으로 평등주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누가 먼저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도 많아요. 뭐 채무자 입장에서야 진짜 자기 뭐 변변치 않은 재산이라도 갈기갈기 막 나가는 게 안타깝지만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별 재산도 없는데 그것도 딴 사람들까지 같이 막 뛰어들어서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운 그런 심정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평등주의인데 그 평등주의에 대해서 우선주의 등으로 간다든지 그 절충적으로 군단주의라고 그래서 그룹별로 한 그룹 먼저 주고 우선권 주고 나머지는 뒤처지는 이런 군단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해서 우선권이 결합되는 그런 주의도 발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평등주의이다. 반면 평등주의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것,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뛰어드는 사람, 그 다음에 원래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뭔가 보장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다 동등하게 비율로 나눠 갖는 주의이다. 평등주의이다.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그렇게 공경에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개별적인 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이걸 스탑시켜요. 그래놓고 이 X1, X2, X3 등 각 채권자들한테 이제 스톱을 시키고 채권을 신고를 받아요. 즉 파산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톱시키는 개별적 추심을 스톱시키는 것을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에 따라서 이제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파산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의 경우는 파산자라는 게 느낌이 탁 오는데 법인은 파산자라고 그러면 참 느낌은 잘 안 오지만 법인도 우리가 법상 사람이니까 회사가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이 파산이라는 말 말고 회생이라는 말도 지금 있는데 어떤 개념은 파산은 기본적으로 해체시키는 거예요. 채권자들의 공평한 청산이 주 목적이면서 그냥 생으로 해체시키면 채권자들이 막 왕닥닥 뛰어드니까 일단 보류하고 채권자들이 자기 돈 받겠다고 뛰어드는 걸 보류하고 전체적으로 n분의 1을 받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해체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반면 회생 절차는
회생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 스타트를 다시 새 출발을 시키려는 이것이 주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와가닥 뛰어들면 이 사람이 뭔가 조그만 뭔가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경제적 파탄, 재정적 파탄에 있는데 와가지고 그 공장기계 압류한다든지 은행에 운용자금 막 와서 압류해서 뺏어간다든지 이래버리면 더 침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침몰하기 위해서 물론 채권자들은 지금 망해가는 거 눈 뜨고 볼 수는 없죠. 빨리 가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스탑시키고 채무를 변제할 나름대로 계획, 그것을 회생 계획, 처음에 이제 채권자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한 계획안을 제시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계획안대로 차분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로부터의 막 돌발적으로 막 받아가겠다는 것을 스탑시키고 그 자기가 제시한 계획안대로 차분히 갚겠다라고 해서, 그게 차분히 갚는 게 잘 정리되면 이제 훌훌 털고 재출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크게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로 나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채무자 회생 및 길어요. 법이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통합도산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왜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냐면 그전에는 2004년 이전에는 파산법이 있었고, 여러분이 혹시 요건 입에 뱉는데 법정관리 이게 신문기사인데 회사 정리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입법 등이 있었어요. 요 두 개는 회생적인 절차였고 요거는 파산적인 절차였는데,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상황에서 2003년에 카드 대란이 막 그 이전에 2000년 되면서 카드가 남발되면서 돌려막기 하고, 일단 카드가 발급되면 돈이 없어도 뭔가 소비가 막 일어나면서 개념 없이 막 쓰는데, 그러다가 그거 메꾸려고 또 카드 발급되고 카드 발급되다가 나중에 이제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 개인 회생법이라고 부르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이 생겼어요. 2004년에. 개인 채무자를 일단 급선무가 그런 카드적인 소비 생활에서 발생한 파탄자 때문에 개인 채무자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회사의 절차 말고, 개인은 파산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 해체된다는 건 사실은 면책이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 대한 개인의 경우는 재출발의 그 이념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획을 내세워서 차분히 갚겠다 이런 제도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파산 제도밖에 없었어요, 개인의 경우에. 그래서 화이나 회사정리법은 회사에 관한 것이고 개인이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파산 절차에 따른 개인의 경우가 이용하는 게 해체되는 류의 개념, 물론 면책이란 개념은 있었지만 그런 개념밖에 없었는데, 2000년도에 카드 대란 초반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제도가 외국에 있는 거에 필요성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법으로 만들어진 게 개인 채무자 회생법인데, 하도 이 법의 어떤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것만 먼저 일시적으로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이제 요까지 흡수돼서 요 기존 세 개의 통합적인 절차 플러스 급조해서 일단 급하게 선보였던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합쳐서 이제 도산법이라고
통합이란 말을 붙인 거가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법에 가서 보면 1장이 총칙이고 2장이 이제 원래는 파산법이 기본인데 그때 법 만들 때 만든 사람 입장은 뭐가 셌냐면 망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고 새로 개정한 거에 메시지가 그런 건데 해서 법조문 자체가 회생 절차를 먼저 놔뒀어요. 원래는 기본적인 거는 파산이 기본이고 회생은 약간 여러분이 소송과 비송 이런 거 얘기할 때 개념인데 이렇게 법원이 후견 감독하는 약간 재량적인 거지 회생은 그런 비송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도산법을 합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할 때 파산이 법적으로는 기본 베이스인데 회생 절차를 조금 강조해서 이렇게 내세우면서 법전에도 회생 절차를 먼저 총칙 규정 다음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파산 절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도산 절차 이렇게 두는 그런 편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지금 편제예요. 근데 통합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통합의 의미는 여러분이 뭐 물리적 화합, 뭐 통합, 화학적 통합, 화합할 때의 그 용어하고 대칭돼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법만 이렇게 있던 거를 제목 바꿔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통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화합에 불과하고 진정한 통합도산법이 되려면 무슨 얘기냐. 채무자가 자기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게이트를 원 게이트 해가지고 신청을 그냥 하나의 신청을 하면 법원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거에서 너는 회생 절차로 가는 게 낫겠다. 너는 안 되겠다. 파산 절차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당사자의 그냥 원 게이트로 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이 그 속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시키는다면 통합도산법인데 현재는 그냥 조문상에서만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나눠놓고 당사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지 파산 절차를 신청할지 뭐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각 법전을 하나의 법전으로 모아놓은 곳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통합도산법이라는 통합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그런 의미가 되려면 절차가 그럼 어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냐. 독일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의 절차 속에서 적절한 절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 뱅크럽시로는 그냥 이렇게 우리식으로 챕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7이 우리의 개인 파산 절차고 챕터 11이 이제 우리의 회생 절차고 챕터 13이 우리의 개인 회생 절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챕터 1, 챕터 홀수로 되어 있고 짝수는 혹시 추가적인 개정이나 조문이 필요할 때 또는 어떤 항목이 필요할 때 때문에 놔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조문이라고 우리가 법조문으로서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근데 그 속에서 총칙, 그 다음에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국제도산 절차가 있고 신청할 때 자기가 스스로 어떤 절차를 택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상으로 규정을 모아놨을 뿐인 것이고 절차로서의 통합은 없다. 실제 지금 여러분이 절차로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잘 안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그 신청자가 일단 나는 이 절차를 이용하겠다라는 절차 신청만 하면 그 속에서 회생, 파산, 우리 개념의 그런 절차를 적절하게 택해서 가는 절차가 진정한 통합 절차예요.